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어제 하락은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오늘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러셀 지수 모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며 다우는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융 섹터의 강력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모건 스탠리가 오늘 7% 가까이 상승하며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나이티드 항공이 강력한 4분기 전망을 발표하며 15% 상승했는데요. 유나이티드와 같은 항공주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은 경기가 좋은 상태임을 의미하며 여행과 여행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일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S&P 500의 79%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대를 초과하는 성과를 보이며 미국 기업들의 강력한 펀더멘털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주요 지수를 분석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지수를 살펴보기 전에 중형주 지수인 S&P 미드캡 400 ETF MDY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약간의 돌파가 시작되며 상승 가능성을 보였던 중형주들이 특히 금융주의 상승에 힘입어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3일째 상승을 이어가며 계속 그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형주로 퍼져가는 상승장을 통해 상승세가 대형 기술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반의 기업들에 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P 500 역시 오늘 상승을 이어가면서 9월 12일에 시작된 공격적 트레이딩 시그널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언제나 저력이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보며 약간의 조정이 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9월 12일에 공격적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기에 꾸준히 모아가며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우지수 또한 오늘 큰 상승으로 마감했으며 마찬가지로 9월 12일에 발동한 공격적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횡보나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셀 지수는 오늘 드디어 저항선을 뚫고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시점에서 매수했다면 좋은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7월에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지만 중형주와 러셀 지수가 함께 상승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미국 경기가 견고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가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서 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천천히 상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상승장, 그중에서도 공격적인 상승장이며 중형주와 소형주의 돌파가 공격적 상승장을 이끄는 중입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들을 살펴보겠습니다. UPRO는 현재 단기 이동평균선은 물론이고 1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며 매우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레버리지 ETF 중 하나를 매수해야 한다면 UPRO를 지속적으로 매수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UPRO에 대해 앞으로 단기 이동평균선 근처에 닿을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TQQQ 역시 QQQ의 상승을 따라 소폭 상승했지만 상승력이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1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면 TQQQ는 전 고점과 저항선을 돌파하며 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보유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ASML 실적 발표로 큰 하락을 보였던 USD는 TSMC의 실적 발표를 하루 남겨놓고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상승 마감했고 10일 이동평균선 위에 머무르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매도보다는 보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내일 TSMC의 실적에 따라 당분간의 상승과 하락의 흐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내일 돌파 시 매수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횡보와 상승을 반복하며 좋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어 매도할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극심한 탐욕 상태가 아닌 적당한 탐욕 상태에서 약간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산업군의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매수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 레버리지 ETF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매도의 관점보다는 보유와 단기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부동산 ETF를 매수해왔고 어제 돌파 매수를 한 이후 오늘은 지켜보며 추가적인 상승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횡보나 소폭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제는 보유 관점에서 지켜볼 계획입니다.
TLT 역시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면서 단기 이동평균선인 11선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약간의 분할 매수를 했으며 앞으로도 지켜보며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경우 추가 매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골드 ETF GLD는 지난 1년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었고 매수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특정 지점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50일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지거나 그 아래로 내려갔을 때를 가장 좋은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계획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이틀째 첫 번째 저항선을 돌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이 투기적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상승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투기적 상승장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한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 중이며 앞으로도 저항선을 돌파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매그니피센트 7의 주식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메타는 오늘 마이너스 1.6% 하락하며 최근 며칠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오늘 3.1%나 급등하여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다시 하락하며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 3달간 2번이나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미 공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매그니피센트 7 중 가장 매력적인 주식은 메타라고 생각합니다. 메타가 오늘 하락할 때마다 더 매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메타의 LLM 모델을 이용해서 AI 프로덕트를 만들 때마다 메타와 엔비디아가 AI 사이클의 1등이라는 생각을 매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타가 약간씩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급락으로 인해 엔비디아가 끝났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오늘의 상승으로 그런 걱정이 다소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지지선을 유지하며 주가가 형성되고 있어 실적 발표 전까지는 추가적인 변동성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역사적 최고점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과 올라갈 가능성이 혼재해 있지만 최고점을 돌파할 때는 상승 확률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때가 매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섹터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틸리티 섹터는 오늘 또 한 번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아마존이 핵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발표 이후 관련 유틸리티 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유틸리티를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틸리티는 방어주이면서 성장주의 성격도 지니고 있고 배당금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틸리티는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주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모든 금융기업이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와 같은 특정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유틸리티 주식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유틸리티를 계속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시장의 리더들은 원래 50일 이동평균선, 즉 중기 이동평균선 근처로 잘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개 단기 이동평균선을 잠깐 터치하고 바로 반등하거나 약간의 조정만 보일 뿐입니다. 유틸리티 주식들은 이런 특성을 자주 보이며 이번 주 월요일 역시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 다시 반등할 때가 아주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오늘 큰 상승을 보인 데메니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1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매수하기보다는 반등할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갔다면 좋은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어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상승을 축하드립니다. VST도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가 보유 중인 CEG와 함께 앞으로도 주시할 중요한 종목입니다. VST의 움직임은 다른 리더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의 하락이 있었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좋은 타이밍을 잡으신 겁니다. 앞으로도 유틸리티 섹터가 당분간 시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며 조정이 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융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는 XLF가 전 고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하고 매수했으며 그 뒤로 이번 주 내내 여러 투자은행, 보험 분야에서 좋은 실적이 발표되면서 금융 섹터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금융섹터 ETF인 XLF와 중소형주에서 강세를 보이는 에버코어에 투자 중입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가 큰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실적 발표와 함께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일부를 매수했다가 이번 주에 약간 매도하면서 모든 상승을 다 잡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아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재 돌파 매매를 테스트 중이며 빠른 속도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전략을 실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9월 23일 즈음에 매수 기회를 제공했었고 제가 지난주에 매수한 시점에서도 좋은 상승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적 시즌에서 상승 패턴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매수 타이밍을 찾는다면 더욱 정확하고 확실한 시점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USB도 갭 상승을 보였습니다. USB 역시 지난주에 상승 모멘텀으로 돌아섰을 때 매수했다면 이번 주에 큰 상승을 놓치지 않고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죠. 최근 은행 실적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금융 섹터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SML은 오늘 확실한 실적 발표 후 다시 한번 급락을 보였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ASML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러한 하락은 예상된 일이었으며 앞으로도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Abbott Laboratories도 오늘 실적과 함께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장중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마감했습니다. 내일 ABT가 상승세를 유지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지난주에 매수 기회가 있었던 만큼 그때 매수했다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라일라는 다양한 시그널들을 활용해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관점에서는 현재 장은 아주 심심한 장인데요. 현재 레버리지 ETF들은 보유 관점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은 매수나 매도 없이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재 공격적 상승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테스트해보고 있는데요. 특히 돌파 매수와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한 저만의 상승 모멘텀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며 코인베이스 COIN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여 매수했습니다. 또한 PAY, PACS, THC, UTHR, ARDT를 돌파 매수 전략으로 추가 매수했고 THC와 AEM은 상승 모멘텀 2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어 추가 매수했습니다. 매도도 진행했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 초 매수한 종목들이 대부분 3% 이상의 수익을 보였기 때문에 매도했습니다. 이번 상승장은 다양한 전략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현재 수익보다는 전략 테스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는 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장기 투자 계좌에 적립식 투자 방식으로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배당주 투자 측면에서는 SCHD와 DGRO를 각각 6주, 2주씩 매수했고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락했을 때 10만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엄청난 속도로 로테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는 여러 가지 전략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승장에 있으며 공격적인 상승장입니다. 중소형주와 소형주, 비트코인까지 저항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곧 소형주와 비트코인이 완전히 날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투기적 상승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이미 그 시점에서는 매수 기회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공격적 상승장일 때가 투자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실적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알고리즘을 활용한 투자 전략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 생각보다도 시장의 흐름을 중시하고 현재 시장이 공격적 상승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상승장은 다양한 전략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테스트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